안녕하십니까, 마스크 보더입니다. 이제 여기 서간딱 생활이 오늘이 지금 토요일이거든요. 내일 모레가 이제 그 부처님 오신 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3일인가요 오늘이? 네. 다음 주 토요일 날 갑니다. 그러니까 워킹데이로는 화수목금만 일하면 되고 월요일 날 휴일이, 그 석가탄신 휴일이라서, 부처님 오신 날이 석가탄신인가, 제가 불교 신자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예. 똑같은 날이죠. 예. 그래서 요번 주만 이제 있으면은 그 이제 한국에 갑니다. 예. 매번 올 때마다 3주, 그러니까 정확히 20일에서 20일 있다가 갔는데 주말에만 이동을 하니까, 요번에 특별히 이제 와이프 셋째도 가졌고 조금 오래 있자 해서 일주일 더 있는데 한 달을 딱 채워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한 주 차이가 크더라고요. 예. 너무 힘들고 좀 약간 늘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오니까 반갑고 뭐 그러다가도 한두 주는 금방 가다가 셋째 주부터 시간이 이제 늦게 가는데, 셋째 주쯤에 이제 늦게 갈 때쯤, 지겨워질 때쯤 하면 이제 토요일 날 가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한 주를 더 있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한번 3주로 오자, 예전처럼 이렇게 와이프랑 좀 상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제 시베리아 생활도 끝나가는데 이제 내년을 또 기약을 해야죠. 내년에는 셋째까지 달고서 이제 오겠네요. 방금 전에도 둘째가 잠을 안 자고 때를 쓰고 때를 써가지고 갠신히 지금 와이프가 재웠는데, 저는 좀 애들이 좀 속된 말로 만만하게 봐요. 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서 재우려고 그러면 막 장난치는 줄 알고 막 기어오르고 막 안 자고 그러는데, 엄마 들어오면 꼼짝도 못 하거든요. 결국은 뭐 애기가 엄마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떼쓰다 잠들었는데, 잠 재우는 걸 제가 와이프보다는 못해요. 애들 재우는 거를. 첫째는 집에서 그냥 자자 그러면 이제 가서 자기 침대 가서 자는데, 둘째는 아직도 좀 같이 있어줘야 돼서, 둘째도 빨리 첫째처럼 혼자 좀 잘 잘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셋째까지 태어나면 참 쉽지가 않거든요. 네. 아우, 장모님은 둘째 주부터 또 감기가 걸리셔가지고 힘들어하시고 한창 바쁜 시기라 좀,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되게 막 시끄럽더라고. 뭐 탱크데이 사건에, 스타벅스 불매운동에, 삼성전자 그 파업은 일단 나게 됐죠. 그래서 뭐 시끄럽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스타벅스 불매운동 나오고 막 그러는데,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냄비 근성이 딴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더 할 수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다른 나라들도 똑같아요. 다른 나라들도 우리가 무슨 뭐 다른 나라 그 사회 뉴스도 다 보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굵직굵직한 국제 뉴스만 이제 이런 세계 뉴스에서 보여주잖아요. 다른 나라도 제가 볼 땐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약간 이 뭐 결이 다르지만 의미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아니 뭐 독일의 그 앙겔라 메켈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총리. 그 아줌마가 한 15년인가 14년 되게 오래 해먹었어요. 해먹는 표현이 좀 그러지만 어쨌든 민주주의 절차로 뽑힌 거니까.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당이잖아요. 의회 당. 그 당이 집권을 하면 그 당 대표가 이제 대통령처럼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리제인데, 대통령은 힘이 없어요. 대통령은 자리에 있는데, 하여튼 총리가 우리나라로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아줌마가 한 15년인가 14년 되게 오래 했을 거예요. 인기가 많아서. 근데 지금은 엄청 욕을 먹는 게, 그 아줌마 때 했던 정책들이 지금 다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의도가 좋았죠. 뭐 친환경, 원자력 안 쓰는 거, 그리고 뭐 그 노르스트롬이라고 하나요? 저 러시아에서 파이프 해가지고 천연가스 수입하는 거, 그것도 지금 러시아에서 다 막아가지고 힘들잖아요. 전기세도 엄청 오르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원자력 안 쓴다고 해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해가지고 이제 건설하니까 완전히 돌아섰잖아요, 정책이. 그때 했던 정책들이 다 뒤집어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2000년대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이제
독일이야 워낙 자동차가 유명하니까 웬만한 유명한 브랜드는 다 독일 차거든요. 아시겠지만 뭐 벤츠, BMW, 포르쉐, 폭스바겐, 오펠은 좀 저가인데 하여튼 오펠 뭐 하여튼 웬만한 유명한 차는 다 독일 차예요. 아시겠지만 그런 차들이 아무래도 내연기관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독일이 전기차에 좀 느렸어요. 반응이 산업 어떤 발전이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독일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욕먹는 거죠. 퇴임하고 나서. 근데 퇴임하고 나서 욕먹는 게 더 억울할 것 같아요. 차라리 집권한테. 그런 식으로 세상은 항상 변하고 상황은 바뀌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정답인 것처럼 보여도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어떻게 화살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제 와이프도 그래요. 한국 사람들 조금 냄비 근성 있는 것 같다. 근데 러시아 사람들도 비슷해요. 제가 보면 정도의 차이지.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사람들 특히 러시아 사람들 비슷하던데 비행기 내리자마자 막 일어서잖아요. 물론 뭐 요즘은 많이 이제 사회적 인식이나 뭐 교육도 많이 돼가지고 나아졌는데 근데 비행기 딱 내리면 뭐 빨리 나가려고 그러는 거겠죠. 당연히 빨리 가고 싶겠죠. 근데 별 의미가 없는 게 인천공항에서도 뭐 아시겠지만 어차피 가방 차는 데서 다 만나요. 가방 차는 데서 다 만나지 않나요? 어차피 똑같아요. 공항 빠져나가는 건. 별차였고 또 하나는 재밌는 게 이 러시아는 올 때 야 그게 정말 애들 태우고 타기 불편한데 뭐야 저도 약간 그 코감기까지는 아닌데 자꾸 요즘 코가 막히더라고. 여기 공기도 좋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목소리가 좀 다르나요? 네, 달라요. 무슨 얘기 그 공항에서 러시아는 공항이 개판이라 뭐 모스크바 공항 그런 데는 좋죠. 근데 이런 데는 좀 인프라가 좀 딸려서 왜 인천공항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항에서 당연히 비행기 탈 때 그 브릿지라고 하나요? 그걸로 해서 타잖아요. 활주로 밖을 나가는 일이 거의 없죠. 근데 여기는 진짜 비행기가 활주로 땅바닥에 내려서 그 고소차 그 계단차 있잖아요. 계단차로 해가지고 내려요. 근데 그것도 조그만 애들 이렇게 갓 걷는 애들하고 내리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거 내려서 버스로 해가지고 가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버스를 1분도 안 가요. 타고 나면은 진짜 100m도 안 가요. 50m 가려나? 걸어가도 되는 거인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애들도 조그만 애들에다가 유모차까지 있으니까 유모차 또 그 앞에 툭 던져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맨 마지막 내려요. 저희가 빨리 내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다렸다 사람들 다 내린 다음에 저희 마지막에 내리는데 그 버스에 다 사람들이 꽉꽉 차가지고 다 저희를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일찍 내려도 의미가 없다니까요. 저희는 빨리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내려서 그 옆에 안전하시는 분한테 그냥 걸어가면 안 되냐 그러니까 또 안 된대.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요번에 올 때도 그랬고. 그 사람들이랑 속으로 욕할 수 있죠. 저 인간들 때문에 우리 빨리 못 간다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가 빨리 못 가는데. 그냥 차라리 우리 좀 걸어가게 해주던가. 예, 좀 에스코트 해가지고 옆에서. 진짜 한 50m도 안 간 것 같아요. 그 버스로. 그러니까 하여튼 공항이 인프라가 좀 딸려가지고 브릿지로 안 가요. 예. 버스를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러시아 사람들 성격 엄청 급하거든요. 막 빨리 내려고 서로 막 엄청 그래요. 별 차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한국 사람들은 성질 급해가지고 더 이점이 많았죠. 한국 사회에는. 물론 뭐 단점도 많았지만. 그래서 냄비 근성이라는 게 뭐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뭐 쿠팡 사태 터질 때도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예측을 했거든요. 제 개인적인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맞았다고 보는 게 이거는 쿠팡을 쿠팡 얘기하면 또 뭐 안 좋은 소리 날리려나? 하여튼 쿠팡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이거는 쿠팡이랑 똑같은 서비스 제공해야지만 사람들이 쿠팡을 안 쓰거든요. 물론 줄었겠죠. 영업이익도 실제로 준 걸로 하는데 회사가 이렇게 기우청 할 정도로 막 엄청 줄진 않지 않았나요? 예. 왜냐면 저 같은 사람들은 계속 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애들 키우다 보면 당장 뭐 필요한 것도 있고 나가기 힘들 때는 쿠팡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쿠팡 위에 대체제,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생겨야 되는데 그런 회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씩 다시 늘 거예요. 이거는 뭐 쿠팡 편을 두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스타벅스 사건도 걔들이 잘못했죠. 당연히 그 누구야 정유진이가 잘못했죠.
왜냐면 워낙 민감한 날이고 어떻게 보면 그날 되게 추모하는 날인데 그러니까 광고 자체도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될 만한 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맞죠. 사실은 그게 마케팅인데, 마케팅이란 게 결국 소비자들의 심금이나 뭐 어떤 마음이나 그런 걸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힐 만한 그런 걸 했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날에. 그게 한국 회사고 한국 회사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했으면.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절대 그 스타벅스 편해드는 게 아닙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스벅을 안 가요. 왜냐면 너무 비싸, 커피 값이. 그리고 갈 때 있어요. 스벅한테 미안한 얘기 좀, 화장실 갔대. 화장실을 오픈해 놓잖아요. 깨끗하게. 그리고 저희 동네는 아니고 이제 마곡 쪽 마곡나루에 스벅이 되게 이쁜 게 하나 있거든요. 제 7단지 쪽에 거기 6단지랑 7단지 사이에 있는 건데 너무 이뻐요. 잘 만들어 놨고. 거기 화장실 자주 이용합니다. 가다가. 예, 소변만. 그러니까 누가 손님이거나 화주랑 가야 될 때는 당연히 가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 스벅에서 제 돈 주고 사 먹은 적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저는 커피를 사 먹으면, 만약에 사 먹는다면 밖에서 많이 사 먹지도 않지만 메가커피나 컴포우즈 뭐 조금 비싼데 이디야? 그런 데서 먹습니다. 스벅은 안 가요. 그러니까 스벅 커피를 별로 좋아. 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커피 맛도 뭐 사람들은 스벅 커피가 뭐가 특별하다고 맛있다고 하는데, 원두가 제가 볼 땐 다 똑같아요. 밖에서 사 먹는 건 다 맛있더라고요. 예. 스벅을 개인적으로 안 가는데, 이제 전에 화주들이나 누구 지인들한테 선물을 주면 좋아하기 때문에 주는데, 요즘에는 또 삼가하죠. 왜냐면 이런 사태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업무 너무 감사해서 한 분 드렸는데 육아휴직 한다고 그러셔서 스벅은 안 드렸죠. 요즘 워낙 이슈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오래 안 갈 거라고 봐요. 워낙 인기가 있고 스벅이 지금이야 그렇지만.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냄비 근성 때문에 그렇다? 아니요. 어느 사회나 다 똑같아요. 어느 나라나. 이런 일 한번 터지면 쫙 했다가 또 시간 지나면 어쩔 수. 아니 뭐 유니클로도 그랬잖아요. 뭐 10년 전인가 노제팬 그거 할 때도. 지금 똑같이 유니클로 인기 많거든요, 지금. 그냥 유니클로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유니클로 옷이 가성비가 있으니까. 저도 좋아요, 와이프도 좋아요. 가성비 때문에. 저렴하고 품질이 괜찮으니까. H&M? 저희 좋아해요. 저렴하고 품질이 뭐 품질이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한 1, 2년 입다가 버려도 가성비가 있거든요. 10,000원, 20,000원짜리 사면 30,000원 넘는 거는 잘 안 사거든요, 저희도. 세일하면은 애기들 옷 특히. 뭐 제 옷은 아예 안 사고, 저야 뭐 아시겠지만 옷을 못 입잖아요. 관심도 없고. 예. 와이프도 옷 사 입는 스타일 아니. 와이프는 그래도 가끔 사죠, 여자니까. 근데 저는 옷 안 사요. 사더라도 저는 막 세 벌에 뭐 6만원 그런 거, 5만원 그런 거 사거든요. 2년 전에 산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산 적이 있나 옷? 예, 하여튼 그런데 결국은 그 회사가 가성비 있는 상품을 파내야만 하지. 저는 얼마 못 갈 거라고 봐요. 또 욕을 먹을래나? 그러니까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고 하여튼 요번에는 좀 길게 갔으면 좋겠어요. 뭐 이제 포장을 해야죠. 어쨌든 안 좋은 싫어하시는 분들 길게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결코 그게 한국 사람들만 냄비 근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다 똑같아요. 어느 세상 사는 데는 사람들은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거든요, 시간이 오래 가면. 그러니까 기억하는 날에는 뭔가 행사를 하고 추모를 하고 뭔가를 이렇게 좀 북적거리게끔 바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기억을 하거든요. 안 움직이고 뭔가를 잘 이런 번잡스럽거나 귀찮은 행동을 안 하면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행사를 하고 추모식 뭐 광복절날 저희 크게 그거 하잖아요. 경축식 같은 거. 그게 그런 거죠. 기쁜 날이니까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고. 오늘은 한번 실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실적, 포워딩 실적. 참 옛날에 영업한 지 1, 2년 됐을 때 실적 안 나와서 참 힘들어 했는데, 뭐 요즘도 뭐 그렇게 제가 영업이 잘해가지고 뭐 안 힘들어하고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실적이라는 게 참 포딩 영업사원한테는 당연히 따라 붙어야 되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 유튜브 채널 하다가 알게 된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첫 화주를 이제 해가지고 진행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어려운 지역인데, 그리고 꽤 큰 회사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친구는 저보다 영업을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앞으로 하더라도. 왜냐면 저는 그맘때 그렇게 못했거든요. 저는 되게 작은 회사 영업하고, 네, 잘 될 것 같아요. 되게 똑똑한 친구고 영어도 잘하고 잘생겼습니다. 예.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좀 걱정, 이제 뭐든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잘 돼도 걱정이야. 왜냐하면 처음 영업할 때는 아 이거 혹시 나 어떻게 해먹으려고 들어온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의심을 한다는 것 자체도 그 친구가 되게 똑똑한 친구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심도 못 했거든요. 그냥 무조건 오더 들어오면 덥석 잡았죠. 근데 이제 저야 지금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좀 오래 일을 했으니까 이제 의심을 하는 거지. 저는 저 할 때, 저 초창기 할 땐 저는 의심도 안 했어요. 그만큼 멍청했던 거죠. 근데 이 친구는 딱 의심하고 궁금한 점만 딱 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저보다 잘할 것 같은데, 요즘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실적이 대놓고 얘기해서 좀 어디 가서 저 포딩 영업 좀 잘한다, 저 좀 해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최소한 3만 불 이상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3천만 원 이상, 환율 차이가 좀 있으니까 요즘은 다 1,500원이니까 3만 하면 4,500이 돼버리니까 한국 돈으로 하겠어요. 한 3천만 원 정도는 해야지 한 달에. 매출 말고 당연히 실적이죠. 저희는 영업이익이죠. 그 정도 해야지만 그래도 좀 잘하네 그러지, 그 이하는 사실, 왜냐면 인플레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운임 자체가 뭐 LCL이라던가, 특히 LCL 같은 경우에 그렇게 우리가 해상 운임만 놓고 봤을 때는 다른 운임에 비해서 10년 전 운임이랑 그렇게 차이가 많다? 그렇게 말하기 힘들거든요. 물론 뭐 FCL 운임이라던가 지금 시점에서 항공 운임은 많이 올랐지만 그게 이제 차이점이 있죠. LCL은 혼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FCL 운임을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LCL 혼자 오르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운임이 상승이 된 건 맞고, 예를 들어 뭐 DDP나 뭐 DAP를 처음부터 끝까지 도착지에서 모든 비용을 뽑는다 했을 때 10년 전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출도착을 뽑아 봤을 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운임이 최소한 1.5배에서 심지어 2배 가까이 오르진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 비교지만 뭐 지역마다 다 다르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역이랑 물량이랑 뭐 물건에 대한 물건에 같은 물건 세 번 보고 똑같고 밸류 다 똑같다는 가정하에 물리비만 놓고 봤을 때 비교인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오른단 말이에요. 물가가 인플레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시간에 따른,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전체적인 실적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단순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물론 뭐 마진이라는 게, 우리는 결국 마진 싸움이니까 매출이 아무리 커도, 근데 어찌됐든 화주에 따라 다르지만 마진을 취하는 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전체적인 매출이나 운임이 오르면 5불 업하는 거 10불 업하고 10불 업하는 거 15불 업한다는 가정하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최소한 3천만 원 이상 해야지만 영업 잘 한다. 그리고 1,000만 원 정도 하면은 그래도 앞으로 가능성도 있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일단 그래서 대부분 뭐 포딩 업체들이나 영업사원들 뭐 서로 얘기하는 게 일단 다 1,000만 원부터 만들고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목표가 되는 거고, 저도 영업할 때 10년 전에 영업할 때 1,000만 원이 목표였어요. 만불. 사장님들도 그렇게 얘기했고, 일단은 만불 목표를 해보자, 2, 3년 내로. 예. 물론 뭐 2, 3년 내로 만불을 못했습니다. 했나? 잠깐만. 레귤러하게 못해도 한 것 같아요. 예.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해서 늘었는데, 제가 잠시만요, 한 3년 반, 4년 만에 만불 레귤러하게 한 것 같아요. 예. 1,000만 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굉장히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죠. 예.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영업 좀 잘한다 싶으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 한 3천만 원 정도 이상 해야 되는 거고, 뭐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예. 한 10년 했는데 한 1, 2천 한다, 그럼 사실 전 잘한다고 하기엔 좀 애매한 거죠. 예. 물론 뭐 저희 바닥이 워낙 어떤 개인차가 있잖아요. 다 환경이 다르고, 아니 뭐 막말로 1,000만 원 하는데 잘 먹고 살면 상관없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주변에는 잘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아요. 오픈한 친구도 있고 뭐 저처럼 프리랜서 하는 사람도 있고 월급쟁이도 있는데, 잘하는 친구들은 뭐 한 달에 매출이 아니라 1억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정말 많이 버는 거죠. 예. 1억씩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제가 아는 직접. 그리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못하는 사람은 일단 이 바닥에서 사라졌어요, 다. 예. 못하니까. 아, 그냥 먹고 살았는데 못 먹고 살면 딴 일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예. 제 주변에 저보다 잘하는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래도 좀 주변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본인한테는 더 동기부여가 되죠. 예. 실적이라는 게.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주 영향도 많은 것 같고요. 예. 근데 결국은 두루두루 많이 다니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코딩 영업이 꾸준하게. 예. 아까 처음에 이제 뭐 스타벅스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냄비 근성이 있다고, 제 와이프 같이 외국인들이 비아냥대, 뭐 크게 비아냥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얘기한 건데, 비아냥되는 이유가 뭔가를 오래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올린 적이 있지만,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뭐 인구도 좀 적긴 하고, 인구도 근데 5천만이면 적은 건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노벨상을 뭐 이런 문학이나 그런 쪽은 받아도, 평화상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받으셨죠, 그분이. 근데 과학적으로는 받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나라나 국가나 아니면 개인이든 단체든 결국은 노벨상이라는 거 몇십 년을 연구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게 뭐 경제적인 투자가 됐든 본인이 노력을 했든 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러지? 제가 뭐 과학자는 아니지만 뭔가에 대해서 정말 미친 사람, 미친 듯이 그냥 2, 30년을 그냥 바쳐가지고 연구를 한 사람들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노벨상은. 뭐 1, 2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연구라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심도 있게 최소한 5년, 10년 장기적으로 연구해가지고 뭔가를 발견해내고 성취를 해가지고 받는 게 과학적 상인데, 의학도 그렇지만. 그런 거에 있어서 좀 한국이 약하지 않나. 대신 한국은 빨리빨리 하는 거에 또 강하잖아요, 반대로. 그게 또 장점이 되니까. 단점이 있으면 또 장점이 있듯이. 그러니까 노벨상 자체가 한국 사람들 기질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멍청하다는 게 아니라 똑똑하죠. 근데 이 한국적 환경에는 안 맞아서 우리가 못 받는 거 아닌가. 한국 사람들이 멍청해서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되게 똑똑하거든요, 딴 나라 그거에 비해서, 딴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제 개인적으로. 근데 어떤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노벨상을 하기에는, 근데 그 기초적인 게 연구된 토대를 갖고 응용하는 쪽도 강하잖아요. 그건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노벨상을 받기 힘든 거 아닌가. 나라도 그렇고. 예. 나라에서 뭔가 이렇게 학계나 이런 데서 정책적으로 장기간 지원하고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그래서 좀 못 받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저는 비전문가니까. 예. 그렇고, 그래서 영업도, 코딩 영업도 보면 그냥 꾸준하게, 예전에도 뭐 수십 번 수백 번을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꾸준하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방법이. 멍청하지만 그걸 얼마나 멍청하고 정말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느끼는 게, 애들 키우는 거, 육아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월화수목금금금금, 아침에 일어나면 기저귀 갈고, 물론 와이프랑 같이 하죠. 근데 저도 같이 하죠.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등원시키고, 유치원 보내고. 대신 제가 안 하는 게 있어요. 애들 머리 하는 건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와이프가 못하게요, 일단. 그리고 저도 잘 못하고, 머리 막 점 매고 그런 건 못해서. 점 맨다는 표현도 맞는 표현이 아니죠. 근데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대충 고무줄 하나 해가지고 묶여가지고 보내면 될 것 같은데, 와이프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첫째는 샤워를 와이프가 이제 샤워도 시키는데, 둘째는 제가 시키죠, 아직 어리니까. 근데 첫째는 이제 조금 크니까 와이프가 이제 와이프랑 하겠다고 그러더라. 그게 교육상 좋다고 그래서 뭐 당연히 그거는 맞는 얘기니까. 그런데 하여튼 샤워도 등원시키고,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저도 일을 하죠. 제 할 일 하고 일하다 업무 보고 외근 갔다 오고 해서 이제 5시쯤에 저나 와이프가 이제 배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저는 제가 대부분 픽업하는데 또 가서 픽업하고 데리고 오면 또 저는 좀 마무리 일 하다가 저녁 준비 와이프가 하면 저녁 먹이고 나면 조금 쉬었다가 재울 준비해야죠. 또 재울 준비하고 또 자고 애들이 또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날은 너무 협조적으로 쉽게 자는데 또 어떤 날은 막 끝까지 안 자려고 난리를 쳐요. 그럼 저도 힘들죠. 그러면은 처음에 한 10분 20분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주 좋은 아빠가 되다가 30분이 넘고 가끔 최고 기록이 한 2시간까지 첫째든 둘째든 한 명이 앉아요. 그럼 이제 저의 어떤 인간적인 본성이 나오죠. 에이씨 손이 올라가는, 때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손이 올라가요. 그 정도로 욕이 나오고 앉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지 애들이 클까. 그래서 얼마 전에 교회에 어떤 분한테 조언을 구했어요.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 짓이라고는 안 그러고 그랬더니 한 5살 넘으면 이제 손 안 간다고, 알아서 한다고. 그때부터는 이제 육체적인 어떤 힘듦은 없어지고 정신적인 힘듦이 생길 거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차라리 정신적으로 지금은 힘들고 싶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정신적인 때 힘들 때 되면은 차라리 육체적으로 힘든 게 그립다, 그 생각이 드실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끝이 없구나. 젠장. 왜 이렇게 속된 말로 싸질러 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육아도 하는데 포딩 영업을 못 하겠습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꾸준히 끊임없이 쏟아지는 그 물이 돌을 뚫잖아요. 그래봤자 5년 10년밖에 못 하잖아요. 예. 나이 들고 그러면 더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근데 저는 꾸준히 해볼 거예요. 계속. 예. 꾸준히 해볼 거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그 대한민국 과학자는 누구 출신이 노벨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때 되면은 저나 여러분들도 3만 불, 4만 불, 5만 불 레귤러하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죠. 예. 세상 일은 몰라요, 진짜.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안겔라 메켈 총리하면 와 막 이러면서 성군, 거의 성군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그 러시아 말로 하면 바바야가인데, 바바야가가 그 옛날에 그 미국 영화에서 존 윅이라고, 키아누 리브스 아실 거예요. 보신 분도 있어요. 유명한 영화잖아요. 그 3편까지 시리즈가 나왔을 거예요. 존 윅 아저씨가 이제 막 악당들 쳐부신 얘기인데, 본인도 악당 킬러였죠. 악당이었죠. 근데 거기 이제 러시아 마피아가 나오는데, 거기 그 존 윅 별명이 바바야가예요. 그게 뭐냐면 마귀할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악독하게 일을 맡으면 사람을 죽인 유능한 킬러였다는 얘기인데, 바바야가가 마귀할멈, 되게 무서운 마귀할멈이었죠. 근데 지금은 완전 그 아줌마가, 안겔라 메켈 아줌마 바바야가 이미지가 됐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내리라고 상상을 했겠어요. 2000년대 초반에, 중반에 완전 성군이었는데. 예. 마찬가지로 꾸준히 하다 보면 3,400 하다가도 어느 날 10,000불, 15,000, 2만, 25,000, 3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저도 봤어요. 실제로 얘기도 듣고.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되려면 꾸준히, 남들은 그걸 모르죠. 남들은 결과만 보고 판단하니까 결과 보고 축하해주고 결과 보고 놀래지만, 그 밑에서는 결국 계속 발기질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분명히 반전의 기회가 옵니다. 예, 반전의 기회가 오고, 영상을 보시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예,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한 일주일 남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집에 가서 가기 전까지 영상을 또 찍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지금 많이 찍어놨어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유튜브가 안 되고 그러니까 못 올려놨는데, 거의 제가 볼 때 1년치 이상을 찍어놓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뭐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영상 안 올리니까, 최근은. 네, 그렇습니다. 마스크 보여줬습니다.